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문을 독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네, 1시간 이내로 짧은 시간일 겁니다. 짧은 시간인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일요일마다 앞으로 이제 8시에 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논문을 독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이제 정규 수강생 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논문을 이제 매주 동일한 시간에 읽는 거를 조금 습관화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리트에 맞는 논문들을 또 선별을 해드릴 거고, 그런 논문들을 매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짧게 함께 읽어 나가고 누적을 해 나가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리트, 언어 이해뿐만 아니라 추리 논증, 그리고 논술까지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 법학 적성 시험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논문 독서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이 원래 따로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 합격을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성적 향상을 보여서 자신이 원하는 로스쿨에 합격한 친구들이 논문 읽었을 때가 제일 좋았다. 논문을 같이 읽었던 독서 살롱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올해 커리큘럼에는 무조건 논문을 함께 읽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텝 2가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개강을 할 예정이었는데, 설 연휴랑 이런 게 모두 겹치는 바람에 조금 개강이 늦어졌습니다. 이미 등록을 한 친구들도 꽤 계신데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분들은 아마 이미 수강 신청하신 그 금액이 할인된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여러 어떤 그래도 혜택을 좀 드려야 되니까 조기 이거 뭐라 그랬지? 조기 신청자? 네, 조기 접수자들에 대한 네, 감사한 마음은 제가 여러모로 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어때요? 다시 끝까지 다 읽어보셨어요? 네, 다 읽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읽다가 포기한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긴 읽었는데, 돌아서니까 무슨 글이었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후자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 논문을 딱 덮었어요. 논문을 읽었는데, 논문을 딱 덮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일 혹은 이틀, 3일 지난 다음에 이 논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도 할 얘기가 없다 라고 한다면 아마 잘못 읽은 걸 겁니다. 네, 아쉽지만 제가 많은 학생들과 이제 클리닉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간 많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독해의 문제점들을 교정을 해드리고 또 성적을 올려드리는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플러스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언어 이해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얕은 사고다. 그리고 메모라이징 능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성적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시험에 비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깊이 있는 사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가 메모라이징 능력이거든요. 내가 능동적으로 사고를 계속하면서 능동적 사고 안에서 독서를 했다면, 독해를 했다면 그 의미들이 잘 정리돼요. 그러니까 나의 사고 체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읽었겠죠. 근데 만약에 글을 읽으면서 체계적인 나의 능동적 사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눈만 간다든지 표시만 간다든지
뇌에게,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뇌에게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매끄러운 사고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원래 독해력이 좋고 사고력이 좋은 사람들은 눈과 뇌의 속도가 일치하거나, 그 다음에 눈보다 뇌의 속도가 더 빠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의 속도를 뇌의 속도가 쫓아가지를 못해요. 눈이 훨씬 더 빠르죠. 그 눈이 글자를 쫓아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사고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은 나의 뇌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잘 주지 않아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읽는다의 목표를 둬요. 그러니까 읽는다에만.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글자를 눈으로 읽는다가 아니라 생각한다의 목표를 두어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읽는 게 아니라 내 뇌가 작동하여 생각하는 독해를 해야 우리가 필요한 방향에 연습하는 독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한 의미들을 내 것으로 소화할 내 머릿속에 저장 창고에다 넣을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여러분들 뇌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나의 생각도 지금은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번에 읽은 게 샌델과 롤스, 롤스에 대한 샌델의 비판에 대한 필자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롤스가 무슨 주장을 했지? 샌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또 논문의 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지? 그냥 내용적인 측면만 읽지 말고 거기에 대한 나의 비판적 사고도 능동적으로 더해주면서 독해를 해주시면 훨씬 깊이 있는 그런 독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험 독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글을 낯선 지문을 탁 들어가게 되면 깊이 있는 사고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예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일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낯선 지문, 그 다음 새로운 글을 읽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글들에 대해서 낯선 글들을 읽어내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오히려 필자와 다르게 샌델의 입장에 훨씬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은데, 라든지, 아니면 샌델의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는 필자의 논리적 구조에 약점을 찾는다든지, 어? 이거는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이거를 뒷받침한 내용이 너무 없네? 라든지, 조금 비판적 사고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비판적 사고도 원래는 해보던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나의 비판적 사고가 깊이가 지금은 덜 해도 괜찮아요. 감상의 수준이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생각도 한번 넣어가면서 공감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지지도 해보면서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그냥 얕게 얕게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깊게 건드려 보는 그런 경험들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거고 또 밴드의 그 전체적인 글을 읽고 요약을 해주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코멘트를 해드릴 거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트답게 읽는 것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장에 이어서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옳음의 우선성과 좋음의 우선성 파트예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테지만 자, 항상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 소재이거나 핵심 키워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소재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글인가 이것이죠.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두 번째 파트는 아마 옳음의 우선성과 좋음의 우선성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미 우리가 서론에 해당되는 첫 번째 파트에서 두 사람의 입장, 즉 샌델과 롤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각각 이것과 연결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단 말이에요. 제가 능동적 독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예측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조합해 나가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들 읽으셨으니까 읽기 전에 만약에 이 키워드를 봤을 땐 그렇다면 옳음의 우선성은 롤스일까 아니면 샌델일까? 좋음의 우선성은 롤스일까 혹은 샌델일까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읽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글을 읽어가면서 찾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옳음의 우선성 그리고 좋음의 우선성 둘 중에 필자는 무엇을 더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옳음의 우선성은 여러분들 잘 읽으셨겠지만 롤스였죠, 롤스. 그 다음에 아마 샌델은 옳음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이 롤스의 입장을 비판할 겁니다. 비판을 하면서 샌델은 좋음의 우선성을 강조해 주겠죠. 그렇다면 필자는 이 두 개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며 무엇을 더 강조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필자는 롤스에 가깝다. 롤스를 조금 더 지지하고자 하는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얘를 더 강조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둘 중에 무엇을 더 강조하는지, 그리고 그 강조를 통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뽑아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2장 다시 한번 다 펴보시고 싹 훑어본 다음에 지금부터 저한테 채팅창에다가 뭘 남겨주실 거냐면요. 이 두 번째 파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딱 봤을 때는 리트라면 선지화될 만한 그 포인트가 너무 강하거든요. 제가 이 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선택지가 나온다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선지화할 텐데 라고 보여지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리트답게 읽었다면 그런 키워드들이 여러분들 독해했을 때 확 보였어야 되고 지금 이 장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말을 다 정확하게 못해도 포인트는 이거였어 라고는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스캔을 쭉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필자가 이 2장 파트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나열을 할 때 앞에다 나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더 중요도가 있는 것들을 앞에다 배치해서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답변이 빨리 나오질 않네요. 그렇다면 일단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혼자서 논문 독해를 하시게 되면요. 여기 옆에다가 반드시 이 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을 적어 주세요. 그래야 이 장 파트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항상 사고의 정리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2장을 읽었으니까 바로 3장으로 넘어가고 3장에 넘어가고 4장을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고의 매듭이 안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꾸역꾸역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가 누적이 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요. 그래서 2장 파트가 딱 끝나면 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아, 옳음의 우선성과 좋음의 우선성이라는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구나 라는 거를 키워드 중심이라도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처음부터 막 쓰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조금은 나열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뽑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라고 하면 첫 단락에서부터 있습니다. 도덕적, 종교적 신념들 혹은 관념들로부터 중립적 혹은 분리. 요 얘기가 사실 그 전 파트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미 두 번이나 반복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첫 장과 두 번째 장을 연결해서 읽을 때도 두 번째 장의 이 부분이 지문의 첫 단락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독해를 했었어야 되고 첫 단락에서부터 명확한 방향과 포인트가 있는 상태로 출발했어야지만 지문 독해가 무너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독해에 임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복을 통해서 의도적 강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목적의 내용, 도덕적 중요성 이런 것들을 또 강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어야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러한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잡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네, 안 읽어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같이 지금부터 저랑 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쭉 이 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오늘은 좀 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샌델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롤스를 비판하고 있는 이 샌델에 대한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샌델 그 자체에 너무 깊게 빠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샌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샌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뽑아내 주기는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샌델이 자신의 주장,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여기 안에 샌델의 핵심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주장했다. 정부로 하여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그의 시민들이 신봉하고 있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들에 대해 중립적이기를 요구하는 그런 유형의 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반대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까지가 샌델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옳음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입장들, 그리고 도덕적, 종교적 신념들에 대해서 중립적이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것처럼 옳음의 우선성은 롤스인 것이고 좋음의 우선성이 이제 샌델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측한 것을 확인한다라는 느낌으로 지문 독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름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샌델이고, 아직 조음의 우선성이라는 키워드가 안 나왔지만 여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그래서 샌델은 조음의 우선성을 강조하겠구나 라는 걸 먼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예측, 누가 더 지문에서 주는 사전 정보들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문에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남들보다 더 빨리 가져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문의 정확도와 속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름의 우선성은 누구이고 조음의 우선성은 누구일까? 라는 것을 질문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미 여기서 나왔으니까 샌델은 조음의 우선성을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에서부터 해주면 나중에 샌델이 조음의 우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파트에 가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빠르게 독해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나는 정의와 권리에 대한 논쟁을 이게 지금 앞에 첫 번째 파트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잖아요. 정의가 우선이냐. 그 다음에 또 개인권. 이게 사실 정의나 개인권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 롤스였죠. 자, 근데 그러한 논쟁들을 실질적인 도덕적, 종교적 관념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다. 도덕적, 종교적 관념들로부터 중립적이거나 분리하는 거, 나는 그거 불가능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이 두 번이나 반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의미를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리트는 반복을 그냥 하지 않아요. 반복은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강조한다면 선택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고 사실 앞에서도 나왔던 게 또 나왔다면 지금 두 번째 파트가 아니라 첫 번째 파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다면 이건 엄청나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 내에서 강조도 의도적 강조라서 중요한 내용이지만 단락이 바뀌었는데 또 나온다? 그럼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선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는 높여줘야 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밑줄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의미도 내 것으로 소화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럼 샌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정의와 권리에 대해서 논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도덕적인 관념들과 관련이 있어. 종교적인 관념들과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과 신념들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을 연결해서 그 안에서 얘기해야 돼. 라고 샌델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롤스 너는 여기에 대해서 중립적이잖아. 그러니까 넌 문제라는 거야. 라고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는 겁니다. 어떤 포인트, 여러 가지들을 비판하겠지만 그 비판하는 포인트들 중에서 강조가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읽는 친구들은 얘는 옳음을 우선하네? 얘는 좋음을 우선하네? 라는 너무 큰 얘기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뻔하고 너무 뻔한 거는 리트에서 잘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너네들 똑똑하니까 라는 걸 전제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옳음이 누가 우선인지 조음이 누가 우선인지 너네들 다 알지? 거기 밑에 있는 핵심 전제들 이런 걸 가지고 선택지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것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체크하면서 머릿속으로 넣으셨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중립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나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공공철학이.
구성원들의 의무와 연대에 대해서 적절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자, 이런 것들을 읽을 때도 너무 있는 그대로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태도를 질문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독해 속도가 빨라져요. 아, 결국 자유주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이런 공공 철학에 대해서 샌델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 뉘앙스를 타란 얘기예요. 태도와 뉘앙스. 그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럼 뒤에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속도를 내주시면 됩니다. 시장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지나치게 많이 허용하고 자치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민적 덕성을 배양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또 도덕적, 정신적 공명을 상실한 빈곤한 공적 담론으로 이끌고 간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애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샌델이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은 의미 있는 참여 필요하고 시민적 덕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덕적이고 정신적 공명도 있어야 되는데 자유주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공공 철학이 문제다. 이거에 대해서 난 비판하고자 해. 따라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들과 분리되어서는 안 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분리할 수 없어. 중립성이 문제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많은 비판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 것은 요게 됐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도덕적, 종교적 신념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강의 진술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필자인 것이죠. 논문의 필자. 샌델이 옹호하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자, 샌델의 공화주의는 롤스식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혹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 사실 앞에를 잘 읽었다면 여기가 편하게 들어왔어야 됩니다. 롤스식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평등주의 이런 것들 다 비판적이라는 거잖아요. 자유주의적 공공철학 이거 중립적이라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과 조음에 대한 정의 혹은 권리의 우선성 이거 문장 독해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선과 조음보다는 정의 혹은 권리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 롤스의 입장에 대해서 샌델은 비판적이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개인의 가치와 선의 가치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 또 나오죠. 자, 이렇게 나열 열거됐을 때도 여러분들 다 모든 것을 같은 강도로 가져가고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뒤로 갈수록 중요해요. 나열하는 것도 다 출제자, 그 다음에 필자의 의도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뒤에 나열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면 정의용은 권리의 우선성, 그 다음에 요거 개인의 가치와 선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 이걸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립성이라는 부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그쵸? 계속 여기까지 왔을 때 샌델이 비판하고 있는 샌델의 비판 포인트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 중립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만, 리트에 맞게 읽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샌델의 롤즈의 비판 내용 여기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채팅창에다 답변 남겨주시겠어요? 비판 내용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대안이 더 중요할까요? 둘 중에 리트라면 뭘 가지고 답이 되는 선택지를 만들까요?
비판 내용인가요? 대안일까요? 네.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그렇죠. 감사합니다. 비판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유는 이게 샌델과 롤드의 관계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관계죠, 관계. 관계성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샌델의 핵심 내용이죠. 샌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 근데 이 글에서는 관계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리트는 관계성과 관련된 정보를 훨씬 더 중요한 정보로 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강하게 독해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 샌델이 롤스의 어떤 부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느냐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읽어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판 내용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막 어설프게 샌델이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까지 가져가면 머리가 포화가 돼요. 여러분들 물론 똑똑한 거 압니다만 리트 지문은 생각보다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든 정보들이 중요해 보인다고 해서 있어 보인다고 해서 다 챙기면 지문 다 끝날 때쯤 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날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읽으실 수도 있고 머릿속에 넣으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만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독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중립적인 거, 그게 문제라는 거구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거에서부터 분리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중립적이라는 것, 그것을 샌델은 문제 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로 왔다면 되게 여러 개를 나열하고 있고, 정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얘기만 계속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 의미들은 무엇보다 선명하게 자리 잡힌 채로 독해를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덜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자, 이와 같은 대립과 관련해서 롤스와 샌들이 가장 첨예하게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정의와 선관념이다. 의도적인 강조 엄청 많죠. 가장 첨예하게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정의와 선관념이다. 그리고 특히 하면서 의도적 강조해 줍니다. 정의와 선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양자 모두에서 하나 혹은 다수의 공동체가 나 결사체가 추구하게 되는 공동선의 문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정의와 선의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게 이제 공동선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롤스의 샌델의 입장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며 그만큼 명암 또한 갈릴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리트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첫 단락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정의와 선이라는 것은 공동선 문제랑 어떻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이걸 다 읽고 나서는 샌델은 정의와 선이 이러이러하게 공동선과 연결된다. 혹은 롤스는 공동선의 문제와 정의와 선이 이러이러하다. 라는 결론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릴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내렸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독해를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단락은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지만 뒤에 있는 정보들이 그 중심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뒤에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계속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 샌델은 이제 좋음의 우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롤스는 아마 옳음의 우선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겠지만 그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냥 옳음의 우선성 비판이야 이게 아니라 롤스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즉 정의와 권리에 대해서 논쟁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그 입장, 그게
샌델 입장에서 봤을 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들과 관련 지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자가 딱 봤을 때 이런 롤스와 샌델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이 정의나 그다음에 선이 공동선의 문제와 어떻게 결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샌델의 그 입장, 즉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으로부터 중립적이면 안 된다라는 그 입장을 기반으로 해서 정의와 선에 대해서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갈리게 되는지를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독해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롤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야, 샌델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앞에.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에 보면 나는 샌델 여기에서 이제 뒤에 부분에 무엇보다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2번 챕터의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가 가장 결론적인 내용이니까 사실 첫 단락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장 강하게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 있는 마지막 파트가 됐을 때는 앞에 있었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가졌던 문제 의식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조금 큰 흐름을 잡아가면서 읽어줘야 되겠죠. 너무 매몰되거나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큰 흐름을 장악하면서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시니까 좀 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하지만 자꾸 머리를 쓰면서 함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기본적으로 이 정의와 옳음, 권리를 공동선에 우선하는 독립적인 가치로 인식한대요. 와, 이 문장 너무 세지 않나요? 앞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정의와 선을 공동선 문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고 했는데 롤스는 어떤 입장인지 여기에서 탁 나온 거예요. 그럼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 다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네 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나머지 부분은 힘을 빼면서 읽어주시고 롤스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샌들까지 같이 예측하면서 독해를 해주시면 뒤에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정의와 옳음 및 권리를 공동선에 우선하는 독립적인 가치로 인식한대요. 공동선에 우선한다, 독립적이다.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다 리트 어휘죠. 리트가 선호하는 정보입니다. 이게 공동선에 더 우선한다. 그러면 샌델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겠죠. 어떻게 공동선에 우선하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비판적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선에 우선하는 독립적인 가치, 어떻게 공동선과 독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분리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롤스 그 자체보단 롤스를 비판하는 샌델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한 입장인 거고 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롤스의 정보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롤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비판을 할지 샌델에 대해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롤스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또 필자는 어떻게 또 다시 한번 비판할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예측하면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상위 정보가 여기 나왔으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를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별로 없겠죠. 자, 롤스는 이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적 선의 추구에 대해서 국가의 중립을 요구한대요. 이런 단어 이제 너무 잘 들어오실 겁니다. 중립 이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권을 공동의 선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것을 규정한다 했던 말 또 하죠? 그러면 속도 내야 됩니다.
했던 얘기 또 합니다. 도덕적, 종교적 신념 역시 공공선으로부터 독립해져 있는 중립적인 가치들이다. 이 정도 보면 아, 제가 왜 여기가 엄청나게 의도적으로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선생님, 이렇게나 많이 반복됐었는데 저는 왜 못 봤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전에 의식을 안 하면서 읽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 필자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자, 반면에 샌델은 했는데, 이미 샌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 예측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빨라지겠죠. 이걸 읽으면서 주어진 대로 그렇구나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간혹 학생들이 선생님 전 독해 속도가 늦어요, 느려요 하시는데 독해 속도에서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빨라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해요. 첫 단락에서 앞부분에서 이미 많은 걸 장악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게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는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독해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에서 내가 제대로 사고해서 깊이 있게 처음에 쑥 들어가서 출제자의 의도, 필자의 의도대로 사고를 하면서 제대로 된 예측을 하고 있느냐. 생각이 먼저 와야 돼요. 남들보다. 남들보다 먼저 와야 독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럼 아까 저는 여기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이 얘기가 한번 다시 나온 거예요. 선 및 조음의 관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만을 강조할 경우 이게 롤스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조정할 수 없고 좋은 삶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있죠. 그 샌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공공선과 분리되어서 생각하면 안 돼. 개인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 공공선 다 분리될 수 없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샌델이 보기에 롤스식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어, 가지고 있는 공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옹호되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되며 이러한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대요. 문장이 굉장히 길지만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샌델이 보기에 롤스식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 문제 많다. 여전히 개인 간의 불평등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롤스식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돼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같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리트에도 많이 나오죠? 이건 앞에 있는 걸 바탕으로 뒤에서 정리해주고 핵심을 얘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문장을 강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거의 가져갈 내용 없는 겁니다. 이 문장은. 자, 롤스의 정의와 옳음 및 권리의 우선성에 대해서 반대하며 너무 이제 지겹죠? 했던 얘기 너무너무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잘 잡았다면 너무 많이 반복해서 귀가 아플 정도인 겁니다. 선 및 조음의 우선성과 공공선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대안으로 삼는다. 이제는 이 부분도 이해도가 높아져야 정상입니다. 아, 공공선의 문제와 선, 그리고 조음의 우선성이라는 문제를 같이 분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구나. 그죠? 앞에 있는 롤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선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샌델의 경우에는 이 좋은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공공선과 함께 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선 및 조음의 우선성과 공공선을 이제 같이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점. 요게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졌었어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 근본적 의도적 강조입니다. 근데 했던 얘기 또 하죠. 공동선을 포함해서 정치, 도덕, 종교와 같은 가치들을 인간적 삶과 분리하거나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정도 되면 알았어, 너 선택지 나오겠다라는 거구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도덕적, 종교적 확신과 관련해서 중립적일 수 있냐? 중립적일 수 없다. 단락에 항상 마지막 문장을 강하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샌델은 이에 대해서 좋음과 옳음, 그리고 정의와 시민의 도덕적, 종교적 확신의 불가분리성을 옹호하면서 롤스식의 그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새로운 내용 거의 없죠. 두 번째 단락 길지만 세 번째 단락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까지 길지만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앞에보단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샌델의 그것보다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는 필자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훨씬 더 강하게 처리해줘야 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나는, 필자는 샌델이 롤스의 문제의식과 철학적 주장 및 함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즉, 샌델은 롤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아마 제시하겠죠. 자,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델은 이러한 재판에서 롤스는 물론이고 공동체 진영과도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데 옳음이 좋음보다 앞선다 라는 원리와 대조를 이루는 정의와 좋음은 서로 상관적이다 라는 원리를 내세워서 다시 한번 저들의 입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옳음이 좋음보다 우선한다라는 거는 롤스에 대한 입장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정의와 좋음은 서로 상관적이다. 관련이 있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샌델의 입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자는 그걸 가지고 이 앞에 있는 걸 옳음의 우선성 원리, 후자를 좋음의 우선성 원리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필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데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 드릴 텐데 그런데 나오면 주장형 지문에서는 필자의 핵심 주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하게 처리해줘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힘주어서 읽어줘야 됩니다. 롤스가 이렇게 두 가지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좋음의 우선성 원리를 통해서 정의와 선 또는 옳음과 좋음을 연결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존의 두 가지 방식을 비판하고 세 번째 대안을 취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뒤에 앞으로 서술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샌델은 좋음의 우선성 원리를 강조할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죠. 이게 결론인 거고 이 결론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논증 방식을 취하는 거냐면 정의랑 선, 옳음과 좋음 이걸 연결하는 방식, 기존의 방식 두 개를 먼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서 좋음의 우선성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두 가지의 기존의 방식을 비판하겠죠. 그럼 사실 이 비판하는 내용은 약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뒤에 있는 부분, 세 번째 내용을 강하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도 이에 따르면 좋음의 우선성 원리의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할 땐, 아, 비판하고자 하는 또 두 번째 경우가 있겠구나. 구조를 먼저 봐야 돼요. 다른 하나는, 그럼 이거를 비판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 세 번째 게 뒤에 나오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이 두 번째 파트 중에 가장 약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이것, 두 번째 이것을 비판하고 있구나
라는 큰 흐름만 가져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일반적인 공동체주의 주장이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샌델이. 그래서 자신은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자, 뭐 공리주의자 아니다. 이렇게 거부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이론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다라고 나오겠죠. 정말 비판적인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샌델은 이를 통해 롤스식의 자유주의, 전형적인 공동체주의, 이게 이거죠. 1번.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목적론적 윤리설 내지는 완전주의 윤리설. 이게 두 번째 거죠. 모두와 선을 그으며 자신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는 기존의 두 방식, 전형적인 공동체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을 비판했다. 그것만 가져가도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보다도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조음의 우선성 원리를 주장하는 다른 두 방식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조음의 우선성 원리를 주장하고 이것도 조음의 우선성 원리를 주장하는데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가 포인트겠죠. 권리의 정당화는 채택된 목적의 도덕적 중요성에 달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강조하다라는 표현 의도적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조음의 우선성 원리를 주장하는데 똑같이 조음의 우선성 원리를 주장하는 다른 기존의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샌델의 공동체주의의 특별함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목적의 도덕적 중요성. 그래서 도덕적 중요성이라는 걸 또 여기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타의 공동체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모두 의도적 강조이죠. 목적의 내용 자체가 갖는 도덕적 중요성을 우선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데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목적의 내용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도덕적 중요성을 우선의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샌달의 입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목적의 내용,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적의 내용보다 선행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목적에. 그게 샌델의 포인트라는 건데, 그러나 필자가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점 매우 민감하다. 이거는 왜냐면 롤스와의 비판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와의 얘기를 할 때도 내부적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단 조음의 우선성이라는 원리를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샌델이 일반적인 공동체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이론과 같지는 않다라는 거. 그 차이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목적의 도덕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샌델이었다는 거. 요걸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샌델은 특정한 권리가 결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권리로부터 성립되는 파생적 권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령했으면 예시죠. 그러면 예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약하게 처리하고 오히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일반적 진술을 훨씬 더 강하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의 그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처리하되 앞에서 했던 얘기 또 나옵니다. 종교적인 거, 도덕적인 거에서부터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가치관계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거, 도덕적인 거에서부터 분리되어 생각할 수가 없고, 롤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가치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 또 하죠, 또. 자, 그래서, 어, 종교적 선일 수도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가치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했던 얘기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면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평한 비판이 아니다. 샌들이 롤스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부분. 그건 공평한 비판이 아니래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필자는 샌델이 롤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겠죠. 상호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위치에서의 비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특정한 선에 대해서 옳음의 우선성과 정의 원칙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롤스의 정의관은 샌델식의 선관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필자의 생각이니까 역시 여기를 강하게 독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자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샌델이 롤스를 이러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지만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고 까는 게 뭐예요? 그 삶의 문제는 어떻게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가치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중립적일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얘기가 샌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너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샌델, 너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있잖아. 거기에 대한 오히려 반성이 롤스의 주장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너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너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너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롤스를 생각해야 돼.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이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더 강하게 제시가 되겠죠. 이제는 필자가 샌델에 대한 비판적 입장, 샌델이 왜 롤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해 줄 겁니다. 여기를 강하게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샌델이 이해하는 당시의 선의 개념은 다양한 선관념들의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샌델은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중시하겠지만 롤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특정한 종교적 선들의 경우처럼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샌델은 선들 중에서 어떤 선이 더 중요하냐? 라는 것을 평가하는 데 더 관심을 갖겠지만 롤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종교적 선들을 보면 이거는 아예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너무 갈등 자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이거 해결을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들과는 분리되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롤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특정 종교적 선들처럼 너무 갈등이 심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롤스의 오름성 우선성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했으니까 의도적 강조이므로 여기를 힘줘서 읽어주셔야 되겠죠. 갈등하는 선관들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관심과 요구 역시 하나의 선관 내지는 선관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요구 위에서 성립하는 롤스의 정의관 자체가 곧 하나의 선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공공선이나 선에 대해서 롤스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롤스가 샌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공공선, 선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사실은 롤스도 완전히 분리되어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관념들이 반영이 된 생각들이었다. 선들이 충돌되었을 때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대안으로서 롤스의 우선성 원칙이 내세워진 것이지 선관념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생각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의지는 오름의 우선성을 근본 원리로 하면서도 도구적 선과는 다른 차원의 선관념이라는 것이고, 롤스는 정의와 선을 상호 독립적인 가치로 간주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는 두 능력으로 본 것이죠. 근데 그거 중에서 정의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뿐이지 정의와 선을 완전 무관하고 별개의 것이고 완전히 고려 안 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로서의 공동선의 추구라는 명분 아래 초래하게 되는 문제. 공동선의 추구라는 부분들에서 생기는 문제. 이거는 아까 필자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샌델의 입장인 거죠. 샌델의 입장에 따르면 생기게 되는 문제점들. 개인의 권리가 종속되고 침해되고 자유가 강제되는 문제. 그런 문제점과 샌델이 추구하는 그 부분과 롤스는 완전히 정반대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으로서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가 당면하게 될 문제 지점이 오히려 했으니까 의도적 강조입니다. 바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샌델은 롤스를 막 비판한 거죠. 그러면서 난 이거를 대안으로 제시할게. 그게 공공선이야. 근데 사실 오히려 공공선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개인의 권리가 공공선에 종속되면서 자유를 강제당하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문제 지점에 대한 해결책이 다시 한번 롤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필자가 해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비록 샌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롤스의 정의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 실패 지점에서 롤스의 정의론이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샌델이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가 공화주의적 견해를 어떻게 밀어내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했었던 이야기,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샌델은 롤스가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과 분리된 상태에서 중립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지점이 필자가 봤을 땐 너가 롤스를 잘못 봤어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선의 문제를 보게 되면 샌델 같은 경우에 롤스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선과 너무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점,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롤스는 공동선과 무관하고 완전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선에 대한 개념과 선에 대한 어떤 관념을 기반으로 그것보다 공동선보다
오름이 우선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아예 선 자체와 그 다음에 정의 자체를 무관하고 별개의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자는 너, 샌델, 샌델아 너 지금 롤스 까고 있지만 너 이게 잘못한 거야. 사실 롤스 안 그래. 롤스도 공동선을 생각하고 오히려 공동선을 더 추구했을 때 생길 만한 문제점, 거기에 대안이 될 수 있게끔 정의와 옳음을 우선하게 주장한 거야. 요렇게 필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포인트. 하나는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위 정보가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필자는 최종적으로 2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독해해 내셨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글을 읽었을 때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읽으니까 엄청나게 똑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였어야 돼요. 그게 안 보였다면 이 강의가 어쨌든 녹화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되니까 그걸 반복해서 보면서라도 저의 사고, 이 필자의 사고를 반복해서 쫓아가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연습을 안 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고요. 이러한 연습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 사고들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필자의 사고나 어떤 필자의 그런 논증적 흐름을 쫓아가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혹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를 하게 되면 다른 글들도 새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봤던 사고의 흐름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파트에 이어서 2파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네, 저 혼자서 막 설명했는데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도가 높아지시나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논문 읽는 이 시간은 매주 8시에 계속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쫓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텝 2 개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저와 함께, 네, 여러분들의 언어 이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보다 보면 필자의 생각이 정말 정형화되어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아까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을 거예요. 마음은 가볍게, 그 다음에 사고는 깊게. 이게 리트에도 적용되는 마인드거든요. 마음이 무겁고 막 잘 보려고 하고 재미없고 흥미가 떨어지고 막 부담감이 가득하면 글이 안 읽혀요. 근데 마음이 좀 가볍고 궁금하다?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실례지만 우리 이 논문의 저자님이 맹주만 선생님, 맹주만 교수님이시겠죠? 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친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맹주만이라는 사람이 나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주장하는 거죠. 나 오늘 너랑 롤스와 샌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샌델이 롤스 엄청 까잖아. 아 근데 약간 샌델이 롤스 좀 잘못하는 것 같아. 뭐 지가 무슨 롤스에 대한 뭐 대안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야 근데 웃기지 않냐? 어떻게 보면은 지가 얘기한 그게 더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오히려 롤스 아니야? 좀 웃기지 않냐?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네. 주만 선생님께서 맹주만 선생님께서 친구와 이 논문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겠죠. 나 그래서 나 그거 논문 쓰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애야 샌들. 지가 무슨 뭐 히어로라도 된 거 같은 줄 알아. 근데 오히려 지가 말하는 대로라면 오히려 더 문제점도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래 로스가 가지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좀 가볍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런 거에서 논문들이 시작이 되는 거고 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가볍게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건 너무 텍스트들 자체를 신성화하거나 나보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 쓴 글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출제자의 시선에서 글을 본다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 쓴 사람 위에서 본다는 거예요. 너 이런 얘기하고 있지? 너 이런 의도로 장치 넣었지? 아, 여기서 선택지 낼 거구나? 아, 너 앞으로 그런 얘기 하겠네? 이렇게 예측하고, 넘겨 짚어보기도 하고, 예측도 해보고, 도발도 해보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문이든 리트 텍스트들을 접할 때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은 위에서 그 텍스트들을 바라보고, 그 정보의 배열을 위에서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여유를 가지는 그런 독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런 여유는 어디서 나오나요? 독해에 대한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독해를 해주셔야 되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밴드에 올려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코멘트 해드릴 거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또 뵙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